샬롬, 명심보호감 8번째 입교편입니다. 가르침을 바로 세우려면 입교편. 입교는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말이다. 삼강오륜, 충성 등 유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강조한다.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입신유의, 이효위본, 상사유례, 이해위본, 전진유열, 이용위본, 치정유리, 이농위본, 거구유도, 이사위본, 생제유시, 이역위본. 입신 출세하는 데는 도의가 있으니 효가 근본이다. 상을 당했을 때 예의가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다. 전쟁의 진용에는 대열이 있으니 용맹함이 근본이다. 정치하는 데는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다. 나라의 거함에 도가 있으니 대를 잇는 것이 근본이다. 재물을 생산함에 때가 있으니 역량이 근본이다. 공자의 말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예를 지키며 자신의 도리를 충실히 해낸다. 그런 맥락에서 입신출세의 근본은 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전장에서 용맹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근본이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자기 역량이 뛰어나 희소 가치가 높다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온다. 핵심적인 덕목, 위정지요, 왈, 공여정, 성가지도, 왈, 검역은. 정치하는 핵심 덕목은 공정함과 정념함이요. 집안을 이루는 핵심 덕목은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경행록의 말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는 공정함과 정념함이 중요하다. 공정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원망이 일어난다. 칼같이 원칙을 지켜야 할 때와 관용을 베풀거나 예외 허용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서 적용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정념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이다. 집안을 잘 건사하려면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검소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가족들의 정신이 피폐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다.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함을 몸에 익힌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기초 재력을 기를 수 있다. 오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5가지 가르침. 오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5가지 가르침. 오교, 지목,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멸, 장유, 유서, 붕우, 유신. 5가지 가르침이 있으니 부자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친함이 없으면서 핏줄이라는 사실만으로 효를 강요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만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일과 이익만을 이루어진 모임은 언젠가 무너진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만 분별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특징에 맞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예의 바르게 자란다. 친구 사이는 믿음이 근본 덕목이다.
신뢰가 깨지면 친구가 될 수 없다. 3강 세 가지 별이가 되는 덕목. 3강 세 가지 별이가 되는 덕목. 3강 근유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세 가지 별이가 있으니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며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별이는 그물에서 잡아당겨 오므렸다 펼 수 있게 하는 위쪽 코를 꿰ν 줄이다. 건물로 치면 기둥과 같은 것이다. 별이가 된다는 것은 기준점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리더가 삭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입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매를 들어도 본보기가 되는 것보다 확실한 교육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를 탓하고 평가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길이다. 공평함과 청렴함을 잃지 마라. 공평함과 청렴함을 잃지 마라. 관청의 일을 처리함에는 공평한 만한 것이 없고 재물의 임에서는 청렴한 한 것이 없다. 충자의 말이다. 원칙을 가지고 공평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긴다. 사사로운 일도 그러한데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다. 공직에서 공평함을 잃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공정함을 잃고 처벌받으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재물을 다룰 때는 항상 청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빈 구멍이 생긴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청렴함을 잃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도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난다. 그 전에 자기 양심의 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저신하라.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저신하라. 작사필모시, 출언필고행, 상덕필고집, 연락필증웅. 일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 시작하라. 말을 내뱉을 때는 반드시 그 실행을 생각하라. 항상 덕을 반드시 굳게 지켜라. 승낙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라. 중국 송나라 문인 장사숙의 좌우명주 일부이다. 계획 없이 일하면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기 어렵다. 나중에 바꾸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실수가 적다. 모든 일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말을 할 때는 그것의 실행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말만 많고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경솔한 사람이라는 병을 면하기 어렵다. 항상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은 덕이다. 사람들은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따르지만 덕이 부족한 사람과는 멀어진다. 무슨 일을 승낙할 때는 그 끝을 생각해야 한다. 매사에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저신하는 것이 좋다. 사람 사이의 기본을 지켜라. 사람 사이의 기본을 지켜라. 인보서신, 불가개탁침제, 여인병좌, 불가규인사서, 범입인가 불가간인 문자,
범차, 인물, 불가손, 괴불환. 다른 사람이 부탁한 편지를 열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사적인 글을 엿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의 글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린 후에 상하게 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낭송의 심리학자 범익겸의 좌우명 중 일부이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기를 부탁한 편지를 중간에 열어보거나 전달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신의를 버리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과 앉아 개인적인 글을 엿보는 것도 떳떳하지 않은 행동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뜨는 메시지를 보기 쉬운데 이런 행동도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게 되었다면 양해를 구해야 한다. 상대가 공개하지 않은 글을 보는 것도 신뢰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면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의 기본이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 돈을 쓰는 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돈을 쓰는 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자 옹지유절, 불부자 가유십도. 부요한 자는 재물을 쓰는데 절도가 있고 부요하지 않은 자는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다. 무왕의 태공에게 왜 귀천과 빈부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물었다. 이에 태공이 답한 말의 일부다. 돈을 버는 것에 원칙이 있듯이 돈을 쓰는 것에도 원칙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소비한다. 불필요하게 돈이 줄줄 새지 않게 관리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대개 부유한 사람은 전략하고 사치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줄줄 새는 습관과 환경을 갖고 있다. 대부분 돈을 쓰는 방식과 원칙에 따라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 부유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난을 부르는 10가지 도둑, 가난을 부르는 10가지 도둑. 시숙 불수 위일도, 수적 불료 유이도, 무사연 등침 수위 3도, 용나 불경위 4도, 불시 공력 위 5도, 전행 교회 위 6도, 양녀 대다 위 7도, 주면라기 위 8도, 탈주 기욕 위 9도, 강행 질투 위 10도. 곡식이 여물었는데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 도둑이요. 곡식을 거둔 뒤에 쌓는 일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 도둑이요. 일이 없는데 등불을 켜고 자는 것이 셋째 도둑이요. 게으름 피우면서 밥 갈지 않는 것이 넷째 도둑이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이요. 오직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일곱째 도둑이요. 낮잠 자고 게으르게 일어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욕망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심하게 질투하는 것이 열째 도둑이다. 앞의 글과 이어지는 말이다. 부지런히 일해야 할 시기에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전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남을 질투하는 사람,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은 부를 이룰 수 없다.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부유해질 수 없다.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부유해질 수 없다. 창고 누람 불개
서장 난식 위일모 수종실시 위이모 포살 미고 예천 위삼모 창고가 새고 넘치는데 덥지 않아 쥐와 참새가 마구잡이로 곡식을 먹어대는 것이 첫 번째 덜어냄이요. 거두고 씨 뿌리는 때를 놓치는 것이 두 번째 덜어냄이요. 곡식을 내던지고 흩뿌려 더럽고 전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덜어냄이다. 앞의 글과 이어지는 말이다. 창고를 잘 관리해서 곡식이 새거나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쥐나 참새 따위에게 곡식을 빼앗긴다. 커다란 논밭을 갖고 있어도 창고 관리가 소홀하면 결코 곡식을 모을 수 없다. 일할 때 게으름을 부려 때를 놓치면 불을 쌓을 수 없다.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재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떠나간다. 돈을 집어 던지거나 하면서 함부로 다루면 돈도 사람을 피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아껴야 돈이 잘 흐른다. 재앙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재앙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1차 2오 3치 사실오역 육불상 7로 8천 9우 10강 자초기와 비천강앙 첫째 잘못, 둘째 그르침, 셋째 어리석음, 넷째 과실, 다섯째 거스름, 여섯째 상서롭지 않음, 일곱째 상스러움, 여덟째 천함, 아홉째 고지식함, 열째 순종하지 않음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첫째 잘못, 둘째 그릇됨, 셋째 어리석음, 넷째 과실, 다섯째 거스름, 여섯째 상서롭지 않음, 일곱째 상스러움, 여덟째 천함, 아홉째 고지식함, 열째 순종하지 않음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무왕이 앞에 세 가지 덜어냄에도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태공이 답한 말이다. 순리를 거슬러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품격이 없는 사람은 부유해질 수 없다. 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해야 할 일에 열심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재앙을 비껴가게 하고 부와 행복을 얻으려면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앞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태공은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책에서는 그 설명에 따르지 않았음을 밝힌다. 참고로 태공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은 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 2는 어린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 3은 신부를 엄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 4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웃는 것, 5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6은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 7은 다른 사람의 화를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 8은 다른 사람의 말타기를 좋아하는 것, 9는 다른 사람의 술을 마시면서 권하는 것, 10은 다른 사람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에게도 먹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정편, 정사를 잘 돌보려면 치정편, 치정은 정사를 다스린다라는 말이지요. 공직자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특히 청렴함과 조심스러움, 부지런함과 같은 덕목은 오늘날 공직자들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치정, 정사를 잘 돌보려면 치정편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일명지사 구유존심어 예물 어인 필유소죄 전 벼슬길에 오른 선비라도 진실로 만물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중국 북송의 유학자 정오의 말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노련한 관리에 비해 새로 임명된 공직자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영향력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새로 임명된 공직자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영향력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물을 외부의 사물을 아끼고 사랑한다로 좁게 해석하지 말고 만물을 사랑하여 조화롭게 한다 혹은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사랑함과 같이 뜻을 확장하여 해석하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진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무적으로 일을 대하지 않고 진실한 사명감으로 일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관리의 녹봉은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관리의 녹봉은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상유 휘지, 중유 승지, 하유 부지, 패백 의지, 창름 식지, 이봉 이로, 민고 민지, 하민 이학, 상창 난기. 위로는 주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올라타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이 있다. 아래에서 바치는 비단으로 옷을 짓고 곡간에 곡식으로 밥을 지으니 그때의 관리의 녹봉은 백성의 고열과 기름이다. 아래의 백성을 해치기는 쉽지만 위의 풀은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관리들의 옷과 밥은 모두 백성의 세금에서 나온다. 백성의 고열과 기름으로 생활하면서 백성을 억압하거나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 양심과 전리는 속일 수 없다. 사필 규정으로 모든 일은 언젠가 제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직자들은 항상 양심에 따라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에 있는 자의 세 가지 덕목. 공직에 있는 자의 세 가지 덕목. 당관, 지법, 유유, 삼사, 왈청, 왈신, 왈근, 지차, 삼자, 지소이, 지신의. 관직을 맡았을 때 세 가지 법도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제 몸을 보전하는 바를 안다. 중국 송나라 여본중이 지은 책 동몽훈의 말이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다.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정념함을 지켜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경박하게 저신하면 실수하기 쉽다. 근면함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해야 할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지 않고 미루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 공직에 있을 때는 꼭 나쁜 일을 해야 나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청렴함, 신중함, 근면함 이 세 가지 덕목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는 언제나 본처로 돌아가 그 사람을 해친다. 화는 언제나 본처로 돌아가 그 사람을 해친다. 당관자 피리폭로 위계 사유불가 당상처지 필무부중 약신폭로 지능자의 지능해인.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상세하게 살펴 처리하면 반드시
부합하지 않음이 없다. 만약 먼저 심하게 화부터 내면 다만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 어찌 다른 사람을 해칠 것인가. 어떤 일이든 먼저 화부터 크게 내면 될 일도 안 된다. 일은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며 차근차근 처리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를 잡게 된다. 화를 내면 단기적으로는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서운함과 불만은 시한 폭탄과 같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화는 언제나 본처로 돌아가 화낸 그 사람을 해칠 뿐이다. 공무를 자기 일처럼 극진하게 하라. 공무를 자기 일처럼 극진하게 하라. 사군 여사친, 사장 관여 사형, 여동료 여가인, 대군 리여 노보, 예백성 여처자, 처관사 여가사.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고 윗사람 섬기기를 형 섬기듯 하며 동료와 함께 하기를 집안 사람처럼 하고 여러 아전들을 대하기를 집안 하인 대하듯 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저자식을 사랑하듯 하고 공무를 처리할 때 집안일 처리하듯 하라. 윗사람을 대할 때 어버이나 형을 섬기듯이 하면 자연히 친밀해져 일하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사사로운 친분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동료를 집안 사람 대하듯 하면 화기가 누그러들 것이다.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저자식 사랑하듯 하고 공무를 집안일 하듯 책임감을 갖고 집중해서 하면 일이 지체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진행될 것이다. 공무를 자기 일처럼 극진하게 하는 것이 좋은 관리가 되는 길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영시읍 지장, 양릉이사 부영지도사지, 과즉 귀기, 선즉 유공 불귀어령, 적차성의 기유부동득인. 혈령은 고래 우두머리다. 만일 아버지와 형을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겨서 허물이 있으면 자기에게 돌리고 잘한 것은 혈령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런 성실한 뜻을 쌓아 나가면 어찌 사람을 얻지 못하겠는가. 중국 송나라의 학자 정의의 말이다. 혈령을 보호자 하는 한 사람이 혈령을 어떻게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상대에게도 인정하는 바를 알려주어야 한다. 윗사람을 마치 아버지나 형을 섬기듯 모시면서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고 공은 윗사람에게 돌리면 신뢰가 두터워지고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된다. 윗사람도 내 의견을 가볍게 흘리지 않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부터 바로 세워라. 나부터 바로 세워라. 문인민왈 사민 각득수 기정 문어리왈 정기이경물.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말했다. 백성들이 각기 그의 뜻을 다하게 할 것이다. 벼슬 아치를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말했다.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사물을 바로 잡는 것이다. 중국 북송의 학자 유알레가 정오에게 묻자 정오가 답한 말이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뜻과 소명이 있다. 그것은 자기만이 아는 것이고 단박에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정답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무지몽매한 백성을 깨우쳐 줘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각기 자기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이다. 조직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을 거느린다는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바로 잡히면 그것을 본보기로 아랫사람들은 자연히 따르게 된다. 물러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간언한다. 물러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간언한다. 영부월 이정간 거정화기진원 차위충신이야.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언하고 큰 솥에 삶아 죽이려 해도 할 말을 다하면 이런 사람은 충신이라 할 수 있다. 윗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영린이 있다. 영린이란 거꾸로 난 용의 바늘로서 잘못 건드리면 크게 놓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영린이 있다. 전후좌우를 살피고 나설 때인지 잠깐 물러서 있어야 할 때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작은 일에 쓸데없이 목숨 걸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저신해야 몸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바르게 간언해야 하는 때라는 판단이 섰다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지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 윗사람이라도 꺾어야 하고 서로 잘못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중신이다. 물러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것이 정도다. 끝.